자, 오늘은 우리가 독서 지문을 하나 볼 건데요. 사실 이 지문이 원래 모의고사를 풀이를 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까지의 이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내신으로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쌤이 정말 이 과학기술 지문을 완전 꼼꼼하게 뜯어왔어요. 사실상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쌤이 뜯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 정도의 이해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쵸? 모의고사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읽어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내신 범위니까 좀 더 꼼꼼히 놓치는 그런 정보가 없도록 쌤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2023년 6월 고1 지문이고요. 분체 분리기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쵸? 얘는 분체 분리기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인 원리를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소용돌이예요. 근데 이 소용돌이에 말은 귀엽죠. 소용돌이.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이 가지고 있죠. 쌤이 이해하면서 물리쌤한테 첨삭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그쵸? 아주 그냥 놀라운 수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물이 담긴 욕조에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즉 재진술이죠.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속도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얘는 원래 정의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 정의는 있는 그대로 그렇군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이 슥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쌤이 파란색 형광펜에 놓은 게 물의 이동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호, 여러분 이게 호 모양이잖아요. 우리 피자에서 이렇게 이걸 호라고 하잖아요. 맨날 수학에서. 이 호의 길이는 쉽게 말하면 물의 이동거리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물의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여러분 이거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누면 이거 쌤이 조금 더 쉽게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다 라는 거 기억나죠? 따라서 쌤이 이 빨간 박스에 친 비율이 바로 속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원주속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속도는 방향과 속력을 포함한 말인데 왜 여기서 속력과 속도를 같이 써요? 라고 혹시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길이는 스칼라라고 해서 이제 크기 단위예요. 그쵸? 크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는 벡터라고 해서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기하는 어떤 의문처럼 속력과 속도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특히 스칼라 값과 벡터 값은 다른 거니까. 근데 이 지문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운동은 매 순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구분을 해주는 게 좋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걸 구분을 굳이 안 하고 있고 사실 그 구분을 안 하는 이유는 원운동의 방향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쌤도 이거는 의아해서 물리쌤에게 첨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꽤나 정교한 지식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 이꼴 속력인데 그걸 원주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속도, 즉 가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져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속도가 감소한다, 즉 느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중심에 가까울수록 빠르고 멀어질수록 좀 느리다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하는데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자, 여러분 배수구는요 물이 쫙 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막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중력이라는 건 회전과는 무관한 힘이에요. 그렇죠? 중력은 그냥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회전의 힘과는 무관하다. 즉 이걸 돌리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단 가볼게요. 이와 달리,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와 달리 대조예요. 그럼 뭔가 반대되는 게 나온다는 거야.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원심력, 여러분 원심력은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죠. 등이 작용해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에 쏠려. 그쵸 여러분? 원심력은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니까요.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진대요. 왜냐면 여러분 바깥쪽으로 쏠리니까 안에는 빈 상태,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요.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회전이 충분히 안정됐다라는 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한 상태가 되면 이런 말인 거야.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속도. 여러분 이거는 각속도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똑같아지는데 이건 이제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를 말해요.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 여러분 그 상태는 무슨 상태? 각속도가 똑같은 상태다라는 거야.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에서 자유소용돌이는요. 중심에서 멀어져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 속도가 감소해요. 그리고 중심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 밑의 경우에는요. 반대예요. 그쵸?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요. 멀어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완전 정반대.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 이와 달리로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자, 이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자, 여러분 강제 소용돌이는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요?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는 게 바로 외부의 에너지의 제공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배수구는요. 외부의 에너지 제공이 없는 상태예요. 얘는 그냥 배수구로서 밑으로 빠지는 거고요. 컵 속의 물은 숟가락으로 외부의 힘이 작용된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강제 소용돌이는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자유 소용돌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유 소용돌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그쵸? 강제 소용돌이는 숟가락으로 인위적으로 힘을 넣은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관찰하면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주변은 점점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속력이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수록 속력이 떨어지는 건 뭐였어요? 그쵸? 이게 자유소용돌이였죠. 위에서 보이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감소하는 게 자유소용돌이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은 에너지 공급이 멈추면서 먼저 속력이 떨어지니까 자유소용돌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 가운데는 강제소용돌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성에 의해서 비교적 속도가 아직 빠른 거예요. 자, 그쵸 여러분? 비교적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강제 소용돌이인 거야.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합 소용돌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된 상태의 소용돌이다. 조합 소용돌이에서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왜요 여러분? 중심은 강제 소용돌이였죠. 그쵸? 근데 강제 소용돌이는 회전 중심이 원주 속도가 0이 되는 거였잖아. 그쵸? 강제 소용돌이에 의해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에서는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다. 왜요? 여러분 강제 소용돌이는요. 바깥으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으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했죠. 그럼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봐봐. 강제 소용돌이는 바깥으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그리고 반대로 자유 소용돌이는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져요. 그럼 그 만나는 지점이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여러분은 정보를 위에서 끌어오는 거야. 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여러분 앞에까지는 다 과학적 원리였던 거예요. 그쵸? 다 과학적 원리고 이제 기술 지문 들어가는 거야. 분체 분리기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공기의 흐름이 기상현상의 사이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도 한다. 그 예로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들 수 있다.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둔다. 여러분 봐봐. 이게 원통이야. 쌤이 그림을 개발세발 그려놨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삼각뿔 같은 게 원추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혼합물 상자를 쌤이 표현한 거야.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내통이 있다. 이게 내통인 거예요.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요. 여러분 만든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소용돌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하여 떨어져 바닥에 쌓인다. 쌤 여기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어놨죠.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들어.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유입된 공기가 소용돌이를 위해서 만들었죠. 얘가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회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게 소용돌이 자체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소용돌이가 되는 거야. 어렵죠? 이게 굉장히 지문이 생략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쌤도 생략이 너무 많아서 물리쌤한테 좀 맞춰가면서 수업을 좀 들었죠? 수업을 들었어요, 거의.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위에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고 에너지가 빠진 유입된 공기이기 때문에 여긴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 그러나 관성 때문에 회전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용돌이는 소용돌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유소용돌이가 되는 거죠. 자,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내. 왜 여러분? 자, 이것도 잘 이해해봐. 원추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자, 여러분 원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반지름은 넓고 점점 좁아지죠. 그러면은 회전 속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엄청 빨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강제 소용돌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로 아는 거냐면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건 강제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 반대였어요. 즉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건 자유소용돌이였거든요. 근데 얘는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 왜?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강제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제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배게 된다. 여러분 반시계 방향으로 왜 도냐 이것도 쌤이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게 이제 베르노이 법칙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유속과 압력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는 베르노이 법칙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쌤이 설명하는 거는 좀 오바스럽고 그렇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요. 끄집고 내려와야 돼요. 뭘 끄집고 내려오냐면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 그러면 강제소용돌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소용돌이에요. 또 반대로 자유소용돌이는 여러분 중심에서 속도가 빨라요. 그쵸? 즉 이걸 이렇게 정리해볼까? 중심에서의 속력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바깥으로 갈수록 속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유소용돌이는 중심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강제는 거의 0이 되어 간다라고 했죠. 반대로 자유소용돌이는 바깥으로 갈수록 속력이 떨어지고요. 강제소용돌이는 커져요. 이 관계를 계속 끄집고 내려가면 돼요. 쌤이 계속 형광펜 표시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외부의 힘이 가해졌냐 아니면 속도가 어디서 빠르냐 이 정도를 계속 끄집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친구들이 잘 따라오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게 국어에서 내는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엄청난 과학 지식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내신으로 공부를 하는 거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수 있어서 쌤이 개오바스럽지만 물리쌤에게 지식에 대해서 약간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검토를 받으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믿고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쌤이 일단 물리쌤한테 다 확인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질문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일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해가